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바람이 살랑거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 손동우 할아버지의 구두방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저녁 8시면 문을 닫는 일상이 30년 넘게 이어져 왔지요. 올해 79, 80을 불과 몇 달 앞둔 손동우 할아버지는 오늘도 구두방 안에서 구두약 냄새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영감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 지나가던 동네 슈퍼 주인 박 씨가 인사를 건넵니다. 손동우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어 보이며 꾸벅 인사했습니다. 그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의 비결이죠. 손동우는 구두약을 묻힌 천으로 검은 구두를 정성스레 닦아냅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삶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손동우가 있어요. 가끔 그 사진을 바라볼 때면 손동우의 눈빛이 흐려지곤 했습니다. 오늘도 손동우는 구두방 안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과거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지요. 구두를 닦으며 그는 문득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동료들과 함께했던 위험천만한 임무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 손할아버지, 이 구두 좀 고쳐주실 수 있어요? 생각에 잠겨있던 손동우를 깨운 건 동네 초등학교 교사 김지연 씨였습니다. 손동우는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웃음을 지었어요. 물론이죠, 김 선생. 어디 한번 봅시다. 구두를 받아든 손동우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손끝은 여전히 정확하고 섬세했어요. 구두 밑창을 살피던 손동우는 문득 과거의 기억 한 조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와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김지연이 웃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구두방을 나섰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손동우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 젊은 손동우는 강인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손동우는 중얼거리며 서랍 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전우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손가락으로 천천히 이름을 따라가며 그는 각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 부상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자신처럼 평범한 삶으로 돌아와 조용히 살아가는 이들. 착하게 살자. 그래, 착하게 살자. 그날의 약속을 떠올리며 손동우는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그의 내면에는 항상 긴장감이 남아 있었어요. 언제든 과거가 그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그것이 손동우를 항상 깨어있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구두방 문을 닫는 손동우의 눈에 낯선 차 한 대가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일주일째 같은 자리에 주차된 그 차는 손동우의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하게, 착하게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아침 6시 손동우는 늘 그랬듯 구두방 문을 열었습니다. 벽에 걸린 군복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삶, 위험한 임무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우야, 우리가 살아남았으니 착하게 살자. 그날의 약속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구두를 닦으며 손동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지요. 손할아버지 계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동네 이장인 최병철 씨가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최 이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 군수님 방문 행사 때 신을 구두를 맡기러 왔습니다. 손영감님이 닦아주신 구두는 늘 달라 보이거든요. 손동우는 미소를 지으며 구두를 받아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두방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3명의 젊은 남자가 내려 구두방으로 들어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구두방입니까?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손동우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우리는 이 동네 자릿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매달 50만 원씩 내셔야 해요. 손동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지요. 저는 그런 돈 낼 형편이 안 됩니다. 여기서 나가 주십시오. 뭐라고요? 할아버지, 장사하시려면 규칙을 따라야죠. 남자 중 한 명이 손동우의 셔츠 깃을 잡아챘습니다. 그 순간 손동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평온한 구두장이의 눈빛이 아니라 북파 공작원 손동우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내려놓게. 낮고 강렬한 목소리가 구두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우리더러 어쩌라고.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2명의 노인이 들어왔어요. 손동우의 전우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동우? 박정우와 김민석, 손동우와 함께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전우들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자릿세를 내라고 협박하네. 박정우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구식 방법을 쓰나 보군. 3명의 갱단원들은 노인들을 무시하며 다시 손동우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식간에 3명의 노인들은 갱단원들을 제압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의 몸은 전투의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라. 알겠느냐? 갱단원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구두방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손동우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괜찮은가, 동우야?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대응해도 되는 걸까? 착하게 살자고 약속했는데. 박정호는 손동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착하게 사는 방법 중 하나야. 전우들이 떠나고 손동우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서 깨어난 전투 본능을 느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과거의 그림자는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지만 손동우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구두방에서 일어난 일은 30년간 억눌러왔던 그의 본능을 일깨웠지요. 구두를 닦으며 손동우는 문득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천 개의 구두를 닦아온 손, 그러나 그전에는 총을 쥐고 임무를 수행했던 손이기도 했습니다. 손 할아버지 계세요? 문이 열리고 동네 파출소 순경인 이주영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게, 이순경. 무슨 일인가? 어제 이 근처에서 싸움이 있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뭐 보신 거 있으세요? 손동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별일 없었네. 늘 그렇듯 조용했어. 이주영, 순경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구두방을 둘러보았지만 더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손동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때 다시 문이 열렸어요. 손동우 씨? 키가 크고 3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손동우는 낯선 위험을 직감했지요.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마두식입니다. 이 동네 개발 사업을 맡고 있지요. 마두식은 구두방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동네가 곧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손 선생님의 구두방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손동우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두식의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어제 우리 직원들이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죠. 마두식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매달 50만 원의 협력금을 내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면 마두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동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가시오. 마두식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손동우 씨, 당신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북파 공작원 흑표. 맞습니까? 손동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코드네임은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지요. 내일까지 생각해보세요. 좋은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마두식이 나간 후 손동우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북파 공작원 흑표가 돌아올 시간이 온 걸까요? 저녁이 되자 박정호와 김민석이 찾아왔습니다. 그 자식이 찾아왔다면서? 박정호가 물었습니다. 손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과거를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김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비밀이란 없지. 돈만 있으면 뭐든 알아낼 수 있어. 손동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평화롭게 살겠다는 그의 약속과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지요. 어떻게 할 거야, 동우? 아직 모르겠어요. 그날 밤 손동우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사용했던 장비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손동우는 천천히 상자 속 물건들을 꺼내보았어요.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임무 중 죽어간 전우들, 고국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죽여야만 했던 사람들의 얼굴도 떠올랐지요. 손동우는 오래된 권총을 들어올려 바라보았습니다. 이 권총으로 몇 명의 생명을 앗아갔는지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착하게 살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3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화가 위협받고 있었어요. 손동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다음 날 아침 손동우는 평소처럼 구두방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마두식이 다시 찾아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예상대로 마두식이 구두방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4명의 건장한 수하들을 데리고 왔지요. 손동우는 묵묵히 구두를 닦으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결정은 하셨습니까, 손 선생님? 마두식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손동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구두장이의 따스한 눈빛은 어느새 날카로운 전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내 대답은 어제와 같네. 나가시오. 마두식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곧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어요. 역시 북파 공작원 출신은 다르군요.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저 늙은 구두장이에 불과하지요. 손동우는 묵묵히 구두약을 닦는 천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선 그의 눈에서는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겠소. 나가시오. 마두식은 손짓하며 부하들을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손 선생님이 협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어쩔 수 없군요. 그때였습니다. 구두방 문이 열리며 박정호와 김민석이 들어왔어요. 3명의 노인들이 마두식과 그의 부하들을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이럴 필요 없어, 동우야. 우리가 다 해결할게.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동우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이건 내 문제예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마두식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노인네들끼리 의견이 안 맞나 보군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돈뿐입니다. 협력금만 내시면 더는 말하지 마시오. 손동우의 목소리가 구두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진 듯 했지요. 마두식의 부하들조차 순간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시오. 마두식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금세 표정을 추스렸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두식과 그의 부하들이 나간 후 구두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손동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정말 괜찮겠나, 동우야? 우리가 도울 수 있어. 김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동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고맙네. 하지만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동안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 그날 밤 손동우는 다시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북파 공작원 시절의 장비를 꺼내 하나씩 점검했지요. 몸은 나이 들었지만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착하게 살자. 그래, 착하게 살자. 하지만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일이지. 손동우는 중얼거리며 상자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어요. 그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북파 공작원 시절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지요. 그중 절반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동우는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손동우는 평소보다 일찍 구두방을 열었습니다. 구두를 닦고 수선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갔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의 모든 행동에 묻어났어요. 정오가 다가오자 손동우는 구두방 문을 잠그고 기다렸습니다. 마두식이 오늘 다시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12시 마두식의 차가 구두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손동우는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지요. 마두식은 6명의 부하를 이끌고 구두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손동우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손 선생님? 손동우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 대답은 변함없소. 이 구두방은 내 인생이요. 돈을 위해 굴복하지 않겠소. 마두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손짓하며 부하들을 앞으로 내보냈어요. 정말 아쉽군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부하들이 천천히 손동우를 향해 다가섰습니다. 작은 구두방은 순식간에 위협적인 기운으로 가득 찼지요. 하지만 손동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경고요. 돌아가시오. 손동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마두식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당신이 활약하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죠. 지금은 내가 이 동네의 룰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손동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북파 공작원으로서 수없이 많은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았던 순간들, 동료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착하게 살자는 약속. 동우야, 착하게 살자는 건 결코 나약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었어. 귓가에 들리는 듯한 전우의 목소리가 손동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의 눈빛에서 빛났습니다. 알겠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손동우가 말했습니다. 마두식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손동우는 놀라운 속도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몸은 전투의 기억을 잊지 않았어요. 첫 번째 부하가 손동우에게 다가오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동우의 동작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지요. 구두방이라는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전투 기술을 드러냈습니다. 뭐야 이거. 마두식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은 노인 한 명을 상대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돌아가라고. 손동우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구두장이의 소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파 공작원 흑표의 강인한 목소리였지요. 마두식은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손동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덤벼. 저 늙은이를 당장 처리해. 남은 부하들이 일제히 손동우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좁은 구두방에서 그들의 숫자는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손동우는 구두 선반과 작업대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공간을 통제했어요. 1명, 2명, 3명.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마두식은 점점 공포에 질려갔습니다. 그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전설적인 공작원이었지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마두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동우는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어요. 나는 그저 구두장이일 뿐이요. 하지만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도 있어. 마두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동우의 눈빛은 그를 완전히 압도했지요. 곧 마두식은 도망치듯 구두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정신을 차리자마자 황급히 따라 나갔어요. 구두방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손동우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그의 호흡은 고르지 않았고 오랜만에 사용한 몸은 이미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승리의 기쁨이 어려 있었지요. 착하게 살자. 그래, 착하게 살자. 하지만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일이지. 손동우는 중얼거리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구두방을 정리하고 평소처럼 문을 열어두었어요. 비록 마두식은 쫓아냈지만 그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손동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더 위험한 방식으로. 그날 저녁 박정우와 김민석이 구두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지요. 역시 우리 동우는 다르군. 박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동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 마두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김민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지요. 손동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준비해야겠지요. 사흘이 지났지만 마두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손동우는 평소와 같이 구두방을 열고 일상을 이어갔지만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았지요. 그는 언제 마두식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구두를 찾으러 온 김지연 선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네에는 이미 구두방에서 있었던 일이 소문으로 퍼져 있었지요. 괜찮습니다, 김 선생. 걱정 말아요. 손동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소문이 사실인가요? 정말 그 마두식이라는 사람을. 김지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동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요. 이 늙은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손동우는 구두를 건네며 화제를 바꿨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가 더 이상 퍼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평범한 구두장이로 남고 싶었지요. 저녁이 되자 동네 이장인 최병철이 찾아왔습니다. 손영감님 괜찮으십니까? 마두식이라는 자가 구두방을 위협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손동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양이었지요. 걱정 마시오, 최 이장님.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마두식은 위험한 자입니다. 그는 이 근처 지역을 장악하려는 조직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손동우는 묵묵히 최병철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그도 마두식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았지요. 마두식은 단순한 갱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소문에는 손영감님이 과거의 특수부대 출신이라고도 하던데 사실입니까? 최병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동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장님, 과거는 과거일 뿐이요. 지금의 나는 그저 구두장이입니다. 최병철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손동우는 다시 혼자가 되자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동우가 구두방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세 대가 구두방 앞에 멈춰 섰어요. 마두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부하들을 데리고 왔지요. 손 선생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마두식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손동우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요. 마두식의 부하들이 천천히 구두방을 둘러쌌습니다. 손동우는 이미 각오를 했지요.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협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동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대답은 변함없소. 이 구두방은 내 인생이요. 돈을 위해 굴복하지 않겠소. 마두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손짓하며 부하들을 앞으로 내보냈어요. 정말 아쉽군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부하들이 천천히 손동우를 향해 다가섰습니다. 작은 구두방은 순식간에 위협적인 기운으로 가득 찼지요. 하지만 손동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경고요. 돌아가시오. 손동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마두식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당신이 활약하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죠. 지금은 내가 이 동네의 룰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손동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북파 공작원으로서 수없이 많은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았던 순간들, 동료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착하게 살자는 약속. 동우야, 착하게 살자는 건 결코 나약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었어. 귓가에 들리는 듯한 전우의 목소리가 손동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의 눈빛에서 빛났습니다. 알겠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손동우가 말했습니다. 마두식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손동우는 놀라운 속도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몸은 전투의 기억을 잊지 않았어요. 첫 번째 부하가 손동우에게 다가오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동우의 동작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지요. 구두방이라는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전투 기술을 드러냈습니다. 뭐야 이거. 마두식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은 노인 한 명을 상대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돌아가라고. 손동우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구두장이의 소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파 공작원 흑표의 강인한 목소리였지요. 마두식은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손동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덤벼. 저 늙은이를 당장 처리해. 남은 부하들이 일제히 손동우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좁은 구두방에서 그들의 숫자는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손동우는 구두 선반과 작업대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공간을 통제했어요. 1명, 2명, 3명.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마두식은 점점 공포에 질려갔습니다. 그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전설적인 공작원이었지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마두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동우는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어요. 나는 그저 구두장이일 뿐이요. 하지만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도 있어. 마두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동우의 눈빛은 그를 완전히 압도했지요. 곧 마두식은 도망치듯 구두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정신을 차리자마자 황급히 따라 나갔어요. 구두방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손동우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그의 호흡은 고르지 않았고 오랜만에 사용한 몸은 이미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승리의 기쁨이 어려 있었지요. 착하게 살자. 그래, 착하게 살자. 하지만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일이지. 손동우는 중얼거리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구두방을 정리하고 평소처럼 문을 열어두었어요. 비록 마두식은 쫓아냈지만 그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손동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더 위험한 방식으로. 그날 저녁 박정호와 김민석이 구두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지요. 역시 우리 동우는 다르군. 박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동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 마두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김민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지요. 손동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준비해야겠지요. 사흘이 지났지만 마두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손동우는 평소와 같이 구두방을 열고 일상을 이어갔지만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았지요. 그는 언제 마두식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구두를 찾으러 온 김지연 선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네에는 이미 구두방에서 있었던 일이 소문으로 퍼져 있었지요. 괜찮습니다, 김 선생. 걱정 말아요. 손동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소문이 사실인가요? 정말 그 마두식이라는 사람을. 김지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동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요. 이 늙은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손동우는 구두를 건네며 화제를 바꿨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가 더 이상 퍼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평범한 구두장이로 남고 싶었지요. 저녁이 되자 동네 이장인 최병철이 찾아왔습니다. 손영감님 괜찮으십니까? 마두식이라는 자가 구두방을 위협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손동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양이었지요. 걱정 마시오, 최 이장님.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마두식은 위험한 자입니다. 그는 이 근처 지역을 장악하려는 조직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손동우는 묵묵히 최병철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그도 마두식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았지요. 마두식은 단순한 갱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소문에는 손영감님이 과거에 특수부대 출신이라고도 하던데 사실입니까? 최병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동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장님, 과거는 과거일 뿐이요. 지금의 나는 그저 구두장입니다. 최병철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손동우는 다시 혼자가 되자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동우가 구두방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구두방 앞에 멈춰 섰어요. 마두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부하들을 데리고 왔지요. 손 선생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마두식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손동우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요. 마두식의 부하들이 천천히 구두방을 둘러쌌습니다. 손동우는 이미 각오를 했지요.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협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동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대답은 변함없소. 이 구두방은 내 인생이요. 그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을 것이요. 마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손짓하며 부하들에게 공격을 지시했지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손동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구두방 주변에서 세 대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바로 박정호와 김민석, 그리고 그들의 옛 전우들이었지요. 모두 북파 공작원 출신들이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군. 박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두식과 그의 부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동우야, 우리가 도울게. 김민석이 말했지만 손동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이건 내 싸움이요. 내가 해결하겠소. 마두식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손동우를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모두 공격해. 마두식의 부하들이 일제히 손동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손동우는 놀라운 침착함으로 그들을 맞이했지요.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나이 든 구두장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설적인 북파 공작원 흑표의 움직임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부하가 쓰러졌습니다.
손동우의 동작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지요. 그는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럴 수가. 마두식은 점점 공포에 질려갔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지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지요. 서너 명의 부하들이 동시에 손동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손동우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그의 몸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기술과 경험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더 이상의 피해는 원치 않소. 손동우가 말했지만 마두식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손동우에게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순식간에 마두식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손동우는 그의 목을 잡고 고정시켰습니다. 다시는 이 동네에 오지 마시오. 알겠소? 마두식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요. 손동우는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마두식은 황급히 일어나 도망치듯 구두방을 빠져나갔어요. 그의 부하들도 재빨리 따라 나갔습니다. 구두방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손동우는 천천히 구두방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전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동우는 여전하군. 박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동우도 미소를 지었지요. 그동안 많이 늙었네. 우리 모두 늙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거지. 김민석이 말했습니다. 손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두식과 그의 부하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구두방은 다시 평화를 찾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손동우를 단순한 구두장이가 아닌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손할아버지, 이 구두 좀 고쳐주세요. 동네에서 소문난 말썽쟁이 아이 이준호가 구두방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까불거리던 아이가 이제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요. 준호야,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전에는 그냥 들어와서 할아버지 하고 불렀잖니. 손동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북파 공작원이었다면서요? 혼자서 10명도 넘는 나쁜 사람들을 물리쳤다고. 손동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있었지요. 준호야, 그건 그저 소문일 뿐이야. 나는 그저 평범한 구두장이란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여전히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동우는 구두를 받아들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싶었지만 이제 그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의장 최병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영감님, 마두식이 완전히 물러났다고 합니다. 지역 경찰에서도 그를 주시하고 있어서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그런데 정말 영감님이 북파 공작원이셨습니까? 최병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동우는 잠시 침묵했지요. 이장님, 때로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저 구두를 고치는 사람입니다. 최병철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손동우는 다시 혼자가 되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난 이제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박정호와 김민석이 찾아왔습니다. 동우야,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할 것 같아. 박정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두식에 대해 알아봤어. 그는 단순한 갱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일원이야. 완전히 물러났다고 생각하기에는 이르지 않을까? 김민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동우는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지요.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손동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우리가 도울 수 있어, 동우야. 옛 전우들 모두 아직 건재하거든.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동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네. 하지만 이건 내 문제요. 내가 해결할 것입니다. 그날 오후 구두방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손동우는 경계하며 문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마두식이 아니라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손동우 선생님이십니까?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손동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이름은 강태영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왔습니다. 강태영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북파 공작원 흑표. 전설적인 요원이셨지요. 손동우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영은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계속 말했어요. 마두식 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체포되었습니다.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겁니다. 손동우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강태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제가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국가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손동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왔지요. 이제 와서 누군가가 그의 희생을 알아주는 것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그저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요. 강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지금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손동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그때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국가와 이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전우들과 함께 돌아오기 위해. 손동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강태영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때로는 죄책감으로 다가왔지요. 그래서 착하게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강태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손동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지요.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선생님? 강태영이 물었습니다. 손동우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지금처럼 구두장이로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게 내 약속이니까요. 강태영은 존경의 눈빛으로 손동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인사한 후 구두방을 나갔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두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손동우는 평소처럼 구두를 닦고 수선하며 일상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서 도망치지 않게 된 것이지요. 손할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동네 초등학교 아이들이 구두방에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방과 후에 종종 구두방에 들러 손동우의 이야기를 듣곤 했지요. 항상 그렇듯 좋은 날이구나. 손동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맑고 편안해 보였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손동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오늘은 구두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까? 이 구두방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이야기. 아이들은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곧 손동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손동우는 30년 전 처음 구두방을 열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온 그가 어떻게 구두장이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작은 구두방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구두는 사람의 발자국을 남기는데 도움을 주는 물건이란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가지. 그 발자국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지. 손동우의 말에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단순한 구두 이야기가 아닌 삶의 철학이 담겨 있었지요. 저녁이 되자 박정호와 김민석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거의 매일 저녁 구두방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동우야, 요즘 어떠냐? 박정호가 물었습니다. 손동우는 미소를 지었지요. 평화롭네. 마두씨의 이후로 더 이상의 문제는 없었어. 김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영이 잘 처리한 모양이야. 국가정보원에서 마두식의 조직을 완전히 해체했다고 하더군. 손동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에는 편안함이 묻어났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 이렇게 평화롭게 노년을 보내게 될 줄이야. 박정호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손동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내일이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지.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으니까. 세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위험한 임무들,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약속. 착하게 살자. 김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손동우와 박정호는 미소를 지었지요. 그래, 착하게 살자.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지. 손동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네. 착하게 사는 것이 반드시 도망치며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때로는 맞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 박정우와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손동우의 말에 깊이 공감했지요. 다음 날 아침 손동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래된 상자에서 북파 공작원 시절의 물건들을 꺼내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과거와 마주하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구두방을 열기 전 손동우는 벽에 걸린 군복을 입은 사진 옆에 새로운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찍은 그와 전우들의 사진이었어요. 더 이상 젊지 않은 얼굴들이지만 여전히 강인한 정신이 담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소. 내 과거 그리고 현재 모두 받아들이며 살아가겠소. 손동우는 중얼거리며 구두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구두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강태영이 구두방을 찾아왔습니다. 손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손동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잘 지냈습니다. 강태영은 구두방 벽에 걸린 새 사진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와 화해하신 모양이군요. 손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과거든 현재든 모두 나의 일부니까요. 강태영은 존경의 눈빛으로 손동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국가에서 정식으로 선생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선생님과 동료분들께. 손동우는 손을 들어 강태영이 말을 막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고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태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동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영이 떠난 후 손동우는 다시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섬세했지요. 구두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자. 손동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착하게 산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맞서 싸우며 평화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구두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손동우는 여전히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숨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지요. 구두방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동우의 인생 자체였고 그가 걸어온 길이자 앞으로 걸어갈 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손동우를 찾아왔고 그는 여전히 그들의 구두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있었지요. 더 이상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손할아버지. 아이들이 인사를 하고 구두방을 나섰습니다. 손동우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내일 또 보자꾸나. 내일. 이제 그에게 내일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두방의 비밀은 이제 구두방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